네, 안녕하세요. 경제대민초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너무 더운데 두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그렇죠. 요즘 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요. 네, 피서도 해야죠. 피해야죠. 교수님은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 집에만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바로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방향에 있어서 신남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 아세안 센터의 이혁 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나님과 좀 자세하게 아세안 네.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싶은데 우선 센터 소개부터 들어볼게요. 네, 먼저 네. 센터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아세안 국가라는 거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이제 10개국으로 된 국가 동남아 국가 연합을 아세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아세안 센터는 9년 전인 200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이 돼서 그 한국과 아세안 간의 비정치 분야, 그래서 무역과 투자 등 경제 분야하고 관광, 문화 교류, 인적 교류 등 말하자면 좀 소프트한 분야에서의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과 교류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국민들은 아세안과는 좀 약간 낯설을 텐데 네. 베트남이라든지 예.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놀러를 많이 가져가지고 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아세안 여러 나라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우리 노동자도 많이 오셔가지고 예. 잘 알고 있는데 그 아세안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한 10개 국가라고 했는데 예. 상당히 이제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예,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과 아세안 간의 작년 무역 규모를 보면 1,500억 불입니다. 1,500억 불. 1,500억 불인데 그거는 이제 중국 한중 교역 규모 다음에 제2의 교역 상대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투자도 예. 사실은 저희 중국과 EU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예. 저희 한국에서. 그다음에 관광 면에서 보면은 작년에 750만 명의 한국인이 아세안 10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750만. 그래서 이야. 뭐 사실 우리 국민들 네 분 중에 몇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고 또 아세안 국가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작년에 200만 명의 이제 아세안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을 찾으셨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든 이후로는 네. 아세안 국가 관광객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죠.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우리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또 가까운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즘은 정말 아세안 국가에 대한 관광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제일 많이 찾는 아세안 국가로서는 베트남. 베트남이 작년에 한국 관광객이 240만 명이 베트남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필리핀이 한 160만, 태국이 한 140~150만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아세안 국가를 방문해서 이제 사실은 한국인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아세안 국가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그 접촉과 교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남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주변에 아세안 태국 대사관이라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대사관이 다 있어가지고 아세안 국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아세안 국가 사람들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세안은 좀 그런 측면에서 인상이 좀 말이죠. 우리 아세안 국가 사람들은 좀 우리보다 좀 못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인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아세안 센터에서 매년 이제 인지도 조사를 하고 인식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그런데 역시 아세안 국가라든지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 좀 아직도 잘 그렇게
경제적으로 잘 못 사는 나라다. 예. 뭐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그런 그 대답이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사실은 뭐 그거는 사실 이제 싱가포르를 빼고는 대부분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발달되지 않는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또 한국과 이제 아세안 대부분 국가 간의 그런 경제 발전의 차이가 그렇죠. 사실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경제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아세안 국가에서 한 50만 명의 국민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 10만 명 이상의 또 그 아세안 배우자들이 그렇죠. 다문화 가정을 네. 이루고 예, 있고 예, 예. 그다음에 근로자들도 많이 와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한 2만 명의 유학생들도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세안이라는 나라가 정말 한국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예. 또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 네. 지난 4월이요. 예. 네,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예, 네. 제가 사실 이제 9년 전에 저도 약간 이 한 아세안 센터의 설립에 좀 관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설립할 때 직접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 제가 이제 4대 사무총장입니다. 예, 예. 그동안 여러 총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센터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아주 예. 영어도 잘하고 또 국제적으로 잘 이렇게 예. 트레인이 된 그런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은 그 정말 한 아세안 관계 정진을 위한 아주 튼튼한 그런 기초가 다져져 있다. 예. 많은 업적도 쌓았고 그래서 그런 그 업적의 토대 위에서 성과의 토대 위에서 제가 좀 더 좀 새로운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러 가지 4차 산업이라든지 예. 또 이런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를 정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또 우리 센터 직원들과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각 그 이해관계자 외부의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한아세안 관계 정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을 또 표방을 하셨고 그래서 그 신남방 정책을 단순히 그건 그 캐치프레이즈로 그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실 한아세안 관계 실질적인 그런 그 정진의 살을 붙여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만은 또 한아세안 센터도 정부의 그런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가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예. 저는 궁금한 게 말이죠. 네네. 우리가 지금 대외 관계 어렵다 보니까 예. 대부분 우리 수출을 아세안 쪽으로 대폭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대기업들도 많이 가 있고. 예, 예. 그래서 그 아세안하고 우리 무역 역교 규모가 예. 상당히 크지 않아요. 예, 그런데 아세안 쪽에서는 한국이 그런 역할을 자꾸 좀 해달라. 뭐 투자도 해달라. 예, 이런 예. 요구가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부분에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예. 저희가 사실 이제 작년에 한 아세안 교역 규모가 1,500억 불이랬습니다. 그 중에 예. 한 420억 불의 흑자를 저희가 내고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예. 많은 예. 흑자를 내고 있는데 예. 또 그것도 이 양국 간의 양 지역 간의 그런 경제 산업 구조를 보면은 또 그렇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까지 베트남에 대사를 하다가 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데서 베트남에서 연간 1억 5천만 대 스마트폰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한 500억 불의 가치를 내고 있는 거죠. 예. 500억 불 정도의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예, 예. 대부분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 부품들이 한국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한 해 한 베트남 간의 그 무역 규모가 640억 불이랬는데 거기에 한국이 200억 불에 또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
그렇게 보시면 이제 그 결국은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부품이라든지 원자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 무역 적자가 그렇게 커지더라도 또 각 아세안 각국의 그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무역 적자가 이제 줄이도록 저희가 사실은 아세안으로부터 여러 가지 아세안에서만 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열대 과일이라든지 수입하고 그랬죠. 다른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수산물 뭐 이런 걸 많이 수입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아세안의 그런 어려움도 좀 늘 어려움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아세안과의 그런 무역의 확대 균형을 위해서 또 우리 정부나 또 각 기업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급격한 정세 변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또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점도 궁금하거든요. 그 남북 간에 이제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 평화가 안정이 정착이 된다면 아무래도 아세안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교류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뭐 관광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한반도 정세가 안정이 되면은 그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지고 이제 한국이 뭐 예를 들어 여행하기 위험한 나라가 아니다. 투자하기에도 위험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 관광객도 많이 들어올 거고 또 아무래도 또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에 대한 신인도가 높아져서 한국 기업의 투자도 많이 받아들일 것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그런 경제적인, 문화적인 뭐 이런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북한으로서도 뭐 북한이 늘 김정은 위원장이 또 베트남 모델을 좀 배우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동남아 국가 지금 성장 단계를 보면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 여러 가지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또 동남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의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아세안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약간의 부정적 인식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다양한 젊은 사람들 교육 프로그램 그런 지금 이런 활동을 많이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세안 청년들 간의 워크숍 같은 거를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국과 필리핀에서 해서 아세안하고 한국의 60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그 디지털리제이션이라는 주제로 또 한국의 산업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서로 그다음에 한국 문화 탐방도 하고 또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의 문화 탐방도 하고 그래서 결코 아세안이 한국보다 뒤떨어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는 걸 늘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또 그런 아세안 국가 청년들의 사기를 좀 진작하기 위해서 여기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 2만여 명의 아세안 청년들과의 네트워크를 조직을 해서 멘토링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 디지털 뭐 경연 대회도 하고 뭐 또 송년회도 하고 그래서 한국을 좀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좀 계획을 세워서 더 많이 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형님 그와 관련해서요. 지금 아세안 쪽을 보면 저도 베트남에 가보니까
베트남을 포함해 아세안 지역 국가들 간에 연계 프로그램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인프라를 깔고 철도도 연결하고 메콩강도 연결하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참여하고 많이 돕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계성 커넥티비티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 연계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11월에 아세안의 그 연계성 포럼을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주로 연계성이라는 거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죠. 도로라든지 뭐 다리도 놔야 되고 철도도 깔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뭐 항공로도 뭐 이렇게 잘 개설을 해야 되고 하는 게 그다음에 그 ICT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서로 서로 잘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서로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망도 잘 구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가 잘 에너지 수급 정책이 잘 돼야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통 수단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이제 한국에서 해서 또 그 실제로 아세안 각국에서 온 대표단들하고 우리 기업인들하고 1대1로 뭐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행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더 한국 기업이 또 인프라의 그런 건설에 많이 진출할 수 있고 또 IT 산업에도 좀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고 계신데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서 하고 싶으신 일들, 꼭 이뤄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앞으로의 비전까지, 센터 비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하여튼 한국과 아세안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뭐 경제 교류라든지 무역 투자를 의시한 경제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교류, 인적 교류가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고 왕성히 그다음에 또 이제 한국 국민의 아세안에 대한 그런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다음에 아세안 국민들의 또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서로 양 지역의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제가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제가 진력을 해서 꼭 한 아세안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점점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해외 원조를 좀 하지 않습니까? 이제 2조 4천억 하는데 단일 국가로 보면 해외 원조나 ODA라는 것이 베트남에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하고 되게 친해진 나라가 됐는데 그 베트남 사람도 과거에 우리가 월남전 참전을 시키고 우리나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보면 한 아세안 이 국제기구 10개국에 보면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나라는 1인당 GDP가 높은 건 싱가포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보면 중국도 빠져 있고 호주도 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좀 국제 정세로 이렇게 보면 좀 사실은 약간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데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사실은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코트라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조금 그 자리매김을 뭐 저는 가끔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한 아세안 센터가 하는 역할은 일종의 기업의 그 어떤 지역에 대한 CSR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는 약간 기업의 CSR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국이 아세안을 위해서 아세안에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무역도 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400억 불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고 또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대신에 또 베풀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한 아세안 관계를 균형적으로 이제 좀 가져갈 그런 필요가 당연히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또
그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이 단순한 그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일종의 뭐 상인적인 국가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고 또 한국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도 생기고 더 한국을 좋아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교역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국의 관광객들이 아세안 국가에 어떻게 하면 많이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면에 중점을 두고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무역과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아세안 국가에서는 투자를 유치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들이 아세안 각국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실제 기업인들을 이제 투자에 어떤 특정 아세안 국가에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을 그 모집을 해서 같이 가서 거기서 그 나라의 투자 환경도 좀 들어보고 그 나라의 그 각 기관에서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장도 시찰을 해보고. 총장님 말씀처럼 그 센터가 우리 저 민간 차원에서 한 아시안 간의 이해를 넓히고 우리 문 대통령도 남방 정책 본격 추진하고 계시죠. 그런 면에서 효과를 내도록 적극적으로 좀 앞장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앞장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시안 국가도 도와줘주고 적극적으로 초청도 하고 이런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센터님이 몸이 한 개라도 바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4차 산업도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IC 맞습니다. 로봇 산업, ICT 산업, 그다음에 그 전자상거래 뭐 이런 그다음에 뭐 게임 산업 뭐 이런 면에서 이제 아세안과의 그런 그 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실제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도 나오셔가지고 자꾸 소개도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우리 국민들 관심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관광지로는 열심히 가는데 아시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이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이제 지금은 이제 서로에게서는 그 없어서는 안 될 관계가 됐습니다. 여러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는 이제 관광이라든 측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한류를 더 전파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적 교류를 또 더 증진한다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또 아세안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늘 가까이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해 주시고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해 주시고 아세안 10개국 모두를 좀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또 자주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다문화 가정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세안에서 오신 신부님들도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늘 한국과 아세안이 하나의 가족이다, 하나의 이웃이다, 하나의 형제지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늘 아세안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아세안이 한 공동체로 가길 바란다라는 사무총장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아세안센터 이혁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